네, 백준수입니다. 상하이. 자, 오늘 ST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따로 ST팜이 개별적인 소식이 나온 게 없어요. 나온 게 없는데 왜 올라간지는 알 것 같아. 오늘 충분히 ST팜이 시장에서 부각될 만한 뉴스가 몇 개가 있었거든요. 사노피에서 결국에는 3조 7천억 원의 mRNA 트랜스레이트 바이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mRNA 기반의 신약 개발사인 트랜스레이트 바이오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주당 $38의 모든 발행 주식을 인수할 예정이다.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30% 정도 비싼 가격에 인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은 30% 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총 지분 가치가 3조 6,700억 정도가 된다. 그래서 올 3분기 내에 인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트랜스바이오와 2018년에 협력을 시작한 회사인데요. 2020년에 백신 개발을 위한 협력 및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2개의 mRNA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mRNA 관련주들의 몸값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귀 한번 모셔라. 스카우트 전쟁 벌어진 국내 바이오 업계. mRNA 관련돼서 석사, 박사급 모시기 전쟁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mRNA와 관련된 어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 100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 귀한 몸이 됐다. 근데 이직 과정에서 기밀 유출이 일어났다라는 자문도 나타나고 있다. 삼바 같은 경우도 지금 인원 공고 보면은 인원 제한 없이 최대로 채용하겠다라고 공고를 낸 상태고, 시젠도 고연봉 무기로 영입을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mRNA 백신 개발 회사 아이진이 최근에 국가정보원에 SOS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mRNA 백신 개발 담당자들이 이직을 하고 있는데 이직하는 과정에서 서버에 담긴 회사 기밀이 유출됐다는 의심이 들어서다. 이걸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건,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어쨌든 전문가들이 이직을 해버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이진이 지금 mRNA 백신 개발을 선언을 한 상태인데 이직해버리면 어떻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아이진이란 종목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진 같은 경우도 주요 인력들이, 여기서 팩트는 뭐냐면 주력들이 나가는데 회사 기밀까지 가지고 나가고 있다라고 국정원에 SOS를 요청했다는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아이진의 mRNA 백신 개발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혹시나 아이진을 들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아이진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일단은 빨리 엑싯을 해놓고 그 다음에 추후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부각이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끌어올렸는데 주가를 한순간에 이제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바이오계의 mRNA 기술 확보 전쟁의 여파로 인력 쟁탈전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자와 제조, 사업 개발 등 mRNA 관련 업무 경험자에 대한 스카우트 전쟁이 한창. 이 과정에서 회사 기밀 유출과 특허 분쟁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 국내 mRNA 연구회사 10개에 불과하다. 보면 큐라티스는 한국과 미국, 인도 등에서 mRNA 백신과 관련 임상 1상 추진 중에 있고, 아이진도 지금 현재 이제 심사 중에 있고 1상 심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리포솜 방식의 mRNA 백신 보호막 사용. ST팜 나오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ST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ST팜 mRNA 보호막인 LNP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mRNA 분자 구조 설계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 셀트리온도 미국 바이오벤처와 공동개발 시작한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녹십자도 3년 내 신약 후보물질 도출 목표. 진원생명과학 백신 후보물질 개발 및 위탁 생산 추진. 삼성바이오로직스 mRNA 백신 위탁 생산 준비 중. 한미약품은 백신 원액 위탁 생산 준비 중. 이렇게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mRNA 연구 경험이 있는 국내 석박사급 인력이 100명가량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난해 말 화이자나 모더나 등이 백신을 내놓은 뒤에 국내에서 뒤늦게 개발에 뛰어들었다. 치료제 개발도 한국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바이오 전문 헤드헌터 관계자가 mRNA 관련 연구자는 대부분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을 것이다. 바이오벤처의 석사 출신 3년차 연구원이 최근 50% 높은 연봉을 받고 대형 제약이나 바이오 회사로 옮겼을 만큼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mRNA와 관련해서 mRNA 관련 자체가 몸값이 뛰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부스터샷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스카우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다음 사노피는 또 mRNA 관련 신약 개발 회사를 또 인수를 했다. 이런 소식들이 mRNA 관련해서 몸값을 계속 올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다시 한번 ST팜의 또 중심에 서는 기사가 나와요. 왜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죠. 그냥 오를 때 됐으니까 오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딱 장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이것 때문에 올랐다라는 부분이 오늘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 자, 문 대통령 내일 K 글로벌 백신 허브와 비전을 밝힌다
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보게 되면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 대우를 주재한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지만 첫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것은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국산 백신 개발과 제2의 바이오 약품 생산 능력 토대로 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구했어요. 백신 원부자재 기업 간담회 개최 계획. 금요일 날 9시 반부터 11시까지 장소 신남방 정책특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종로구에 있는 참석 대상 경제보좌관, 그 다음에 신남방 신북방 비서관, 사회정책 비서관실, 중소벤처비서관실 행정관 등 부처는 기재부, 복지부, 산업부, 중기부 담당, 국과장, 수응, 중진공 담당자, 참여 기업, 이셀, SD팜, 아미코젠, 동신관유리, 한미정밀화학, 한미사이언스 나오죠. 그러니까 SD팜이 백신 원부자재 기업 간담회에 정부 부처가 다 총출동하는 간담회에 참석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죠. 그리고 아까 봤다시피 mRNA 기업의 몸값은 상승하고 있는 중에 문 대통령이 내일 직접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을 밝힌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부에서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을 또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바이오 산업 역량을 끌어올리겠다. 산업부, 과기정통부 공동 추진하는데 로봇 AI 자동화 실험 공정수행 3분기 내 예타 신청 25년에 가동해서 바이오 상품화에 탄력을 주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바이오 파운드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파운드리는 뭔지 아시잖아요. 이제 삼성 이야기하면서 파운드리 워낙에 얘기 많이 들어왔고 TSMC나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뭡니까 여러분? 팹립스 업체, 즉 설계한 거를 갖다가 맡기면은 그걸 제품으로 만들어주는 게 파운드리잖아요. 그것처럼 바이오 업계에서도 연구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파운드리를 구축을 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에 정부가 아예 팔을 걷고 이 산업을 정부 위주로 육성을 시키겠다라는 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바이오 종목의 바이오 섹터에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인데 아무튼 이런 얘기까지 오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SD팜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SD팜이 올라간 건 이 mRNA에 대한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mRNA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SD팜에 대한 몸값의 가치도 같이 상승하는 효과 플러스 뭐 이런저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왔다. SD팜이 이제 온갖 부처에서 다 총출동하는 그 원부자재, 바이오 원부자재 그 간담회에 또 이제 참여 기업으로 또 이름도 올렸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SD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mRNA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지금 사실 mRNA 뭐 올리고 그 뉴클레오타이드로 mRNA의 원료를 만드는 거거든. 근데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란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뭐 mRNA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백신을 만들 거다, 뭘 할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원료 생산에서부터 이제 모든 과정, 뭐 전달 기술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백신을 완성할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처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SD팜을 이제 좋게 본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물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연제약이든 옛날에 아이진이든 진원생명과학이든 mRNA로 우리 뭐 할 거야 라고 해서 올라가는 건 사실 이제 그들이 올라가는 거는 테마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고 실질적으로 산업에 실수해주는 원래 테마성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막 상한가 가고 하한가 가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 산업에 실수해주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를 갖고 있는 네이버 같은 회사는 찔끔찔끔 오르지만 실질적으로 메타버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메타버스로 엮일 수 있는 회사들은 어떻게 막 상한가 가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엮여가지고 자기네 주가가 너무 이상 급등 기온이 나타나니까 아예 공지사항에 딱 발표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메타버스와 아무 상관이 없는 회사입니다. 라고. 그런 이제 케이스가 나타나잖아요. 이거는 테마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SD팜은 진원생명과학은 날아가는데 mRNA 뭐 관련 이야기만 나와도 그냥 막 상한가 빵빵 가는데 왜 SD팜은 mRNA에서 가장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지만 왜 못 갑니까? 얘는 테마주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 실제 숫자로 보여줘야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실제 숫자가 내년부터 엄청나게 크게 증가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SD팜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상승이 나온 거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계속 고 해야 되는 거죠. 고 이건 뭐 아직 스타트도 안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 하시면 될 것 같고